그래서 이게 이제 19년도 1년 동안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55건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 점유율의 76건이 공기구입니다. 물론 아까 그 영상에 저희들이 그 현대중공업 MOS라고 치시면 현대중공업 모스 채널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범용 기술, 그냥 이거 뭐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기술 몇 개 하고 그걸 보면서 아, 현대중공업 모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 회사구나, 어떤 일을 하는 회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전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양등의 안전에 만든 영상,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슬링벨트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거고 제가 1번부터 13개 영상을 다 5분 이내로 만들어 가지고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제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이것들을 강제로 보게끔 할 겁니다. 안전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협력업체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왜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지를 직접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접근하기 쉽고 보기 쉽도록 휴대폰에서 보거나 그 집에서 PC로 보거나 이렇게 이걸 틈틈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인들 회사의 직원들한테 안전을 관리하는데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저희들이 도급인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들에 대해서 수급인들의 근로자, 단기공사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저희들은 하게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당신들은 도급인들은 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법 위반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급인들은 그 위반 행위를 도급인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결국 뭐냐, 작업하다가 불안전한 작업을 하시거나 잘못된 걸 하시면 우리가 작업을 중지시키는 권한, 그 다음에 퇴출시키는 권한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통제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여기에 따르지 않을 때 법적으로 도급인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 법적으로 저희들은 조치를 안 따르며 나 하기 싫다고 몽기 들고 집에 가셔도 되긴 되는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권한도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끝벌불리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별로 갑의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13개 주요 항목에 19년 1년 동안에 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복장 문제입니다. 복장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통일되게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최소한 조끼라도, 예를 들면 들어오신 분들이 조끼라도 같은 걸 해서 좀 통일성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좋고 저희들이 어떤 안전을 지키기도 좀 여러모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3, 4년 전인가 중공업에서 선박 안에서 용접 작업하시는 분이 화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옷을 입으셨냐 하면 일회용, 도장 공장의 일회용 방호복을 입으셨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 당국이 입는 일회용, 그걸 입고 안에서 이제 화기 작업을 하시다가 그 불꽃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그걸 빨리 못 껐어요. 그래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중공업은 모든 화기 작업에는 반드시 이 최소한 용접 앞치마와 용접 장갑, 용접 면은 반드시 하게 돼 있고, 복장도 이런 섬유질보다는 우리가 이제 근무복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그죠? 용접복은 지금 솔직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용접을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으면 용접복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공사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공사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접 앞치마하고 용접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덥더라도 용접하실 때만큼은 이 반팔은 안 됩니다. 그죠? 토시한다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런 화기 작업에 대한 안전 복장 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리 감독자의 우리가 의무라는 게 산업보건법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책임자로 오시면 관리 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든 또는 뭐 대표가 아니든 간에 책임자로 오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모든 작업장은 최소 75룩스라는 조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으로 봐도 안 보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통로에 대한 조명의 확보, 그다음 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아침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작업 절차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불 켜는 거를 협력업체 스코프가 되려면 처음부터 사양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협력업체 스코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저희들이 해야 되죠.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참 잘 챙겨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수준이 고만고만해서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설을 해서라도 조명을 밝혀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요구했는데 안 해주는 거는 100%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 좀 잘 안 돼요. 조도를 밝힌다. 이게 왜냐하면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인 블록을 쓰실 때, 그죠? 이게 훅이 원래는 다 달려 있었을 건데, 넣었다 뺐다 귀찮아서 이미 제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래 쓰다 보니까 탈락돼서 변형돼서 제거하는 경우나 또는 그대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안 됩니다. 그죠? 훅 네버 플로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체인 블록만큼은 100% 방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그 해지 장치가 없으면 안 된다. 저희들 쪽에 사용하세요. 그 공기구 챙기실 때 해지 장치가 없는 체인 블록은 차에 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 요원들이 딱 찍기 좋다는 겁니다. 아까 공기구 중에 그라인드가 공기구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체인 블록도 별도로 뺀 이유가 이것들이 워낙 지적사항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라인드도 별도로 뺄 정도로, 자, 그라인드는 첫 번째 방호장치가 없거나 변형됐거나 그 다음에 이상하게 쓰거나, 이거 반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봤어요. 반대로. 예. 없는 경우는 다반사고, 그 다음에 날이 낡았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공기구 자체에 대한 문제고, 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면장갑을 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 뭐냐? 피장갑 또는 아라미드. 원래는 아라미드라는 특수 그 재질의 장갑을 끼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피장갑, 그러니까 가죽 장갑을 껴라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맨손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그 다음에 방호면, 이 팁이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면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지금 레버 플러 작업을 할 때, 이쪽은 레버 플러인데 이쪽은 그 피피로프로 당겼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무슨 힘을 레버 플러 잡아 당기는데 피피로프로 연결하냐고. 이거 슬링벨트 또는 와이로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운전 별도로 딱, 이분도 아마 자격증까지, 크레인 운전 자격증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딱 갖고 계시고 통제했고 4줄 거리에 딱 좋은데 단 하나 잘못된 게 뭐냐, 여기 그 패드 안 됐습니다. 각진 부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평소에 이런 일 잘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급할 때 꼭 사고 날 때는 이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 그 호스 잘라 가지고 보관하든지, 아니면 케이블 껍데기 피복 잘라서 보관하든지 해서 그런 것들로 이런 데 대주면 되거든요. 근데 없으면 막상 구하려면 이거 못 구합니다. 갑자기 중고비 넓은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찾아다니면 평소에 눈에 보이던 것들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하시면 항상 중량물 취급을 한다 할 때는 이게 보호 패드를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슬링벨트입니다. 슬링벨트에 아까 같이 뭐 우리가 영상에 빠진 부분이 슬링벨트 하나 체결하는 방법, 바디에 체결할 거냐, 이렇게 핀에 체결할 거냐, 이런 와이로프는 핀에 체결하고 슬링벨트는 바디에 체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셨는데, 여기에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요런 타입을 BC 타입의 샤클이라고 하고, 양쪽에 그 너트가 있는 거를 BB 타입이라고 합니다. 중고업에서는 BB 타입만 씁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돌리면서 이렇게 잠그는 거잖아요. 그죠?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빠지면 물건 들다가 쑥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 BB 타입만 써야 된다. 근데 샤클은 사전에 샤클이 중량이 얼마짜리 써야 된다 하면 그건 우리 사람들하고 이게 소통하면서 좀 구해달라 하십시오. 이 정도는 구해주는, 그러니까 미리 챙겨만 주면 됩니다. 그게 내가 챙기든 저희들 쪽에 직원이 챙기든 협력업체 챙기든 누군가가 챙겨주면 우리 근로자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아웃트리거. 이 작업자는 왜 아웃트리거를 안 했을까? 이 뻔하죠. 여기 도로니까 누가 가면서 욕을 했겠죠. 아씨, 무슨 도로에 집련을 해.
그러니까 이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쪽을 안 뺀 겁니다. 이러면 넘어갑니다. 약간만 중량물 넣으면 이거 힘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아까 같이 작업 절차서에 물건을 여기에 안 내리도록 만들든지, 그럼 공간이 없으면 지게차로 사전에 치우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러브콘을 해서 도로를 점유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책임자들이 봐주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잘하세요. 조심해 하세요.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안전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위치 하나까지 정해주지 않으면 작업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위에 크레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부에도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물건 떨어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구간에는 통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하 병행 작업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는 아래쪽에 철저한 통제, 안전띠를 누르든 러브콘을 누르든 안전관리자를 누르든 이런 걸로 해서 그 진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감독자의 일일 의무 중에 하나가 우리 작업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이동하는 구간에 장애물이나 조도를 확보시켜야 된다에, 여기 아마 전기 판넬 공사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판넬 공사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크레인, 이 전장품 교체 업체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선을 정리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을 하는데 힘도 들고 여름에 힘도 들고 이런데 이게 모든 걸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주의를 덜 기울이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소차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2m 이상 무조건 있을 때, 고소 작업할 때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착용이 아니고, 착용은 당연한 거고 착용 플러스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는데 고소차라고 핸드레일이 있다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핸드레일이 1200 높이에 있더라도 핸드레일에 모가지가 떡 부러져 가지고 부음에 모가지 부러져서 작업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음에서부터 생명줄을 끌고 와서 여기에 생명줄을 치고 여기에 안전벨트를 걸어 가지고 생명줄에 걸어서 혹시나 바가지가 뒤집어지더라도, 작업대가 뒤집어지더라도 안전벨트에서 그 생명에는 문제가 없도록 안전벨트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소차 안에서 안전벨트 안에서 이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저스 리프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는 시저스 리프트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체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절단 작업입니다. 저희들은 회사, 현대중공업 회사의 가스는 우리가 이제 절단은 산소하고 저희들은 에틸렌으로 하는데, 산소는 녹색이고 에틸렌은 황색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가스 절단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 아시겠지만, 첫 번째 역화 방지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역화 방지기 많은 또 안 하니까 꼭 찾아하시고, 그 다음에 역화 방지기 플러스 앞에 역화 방지 팁까지 있어요. 옷에 역화 방지가 돼가지고 이거 있더라도 역화 방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화 방지 팁까지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누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여기 역화 방지기하고 이 호스하고 연결되는 거는 클램프가, 여기 클램프 잘 돼 있는데 한 개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한 라인에 2개의 그 체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은 다 이거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 오신 분들의 그 절단기가 가져오신 게 이렇게 안 돼 있는, 역화 방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 클램프가 한 개밖에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지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는 역화 방지기가 없는 경우고, 또 안타깝게도 밖에서 가져온 건 아까 저희들이 색상 관리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스 호스를 바꿔 끼워 가지고 사고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색깔로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녹색, 에틸렌은 이제 황색 계열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적색 계열을 썼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적색 계열은 거의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밖에 가져오는 것도 물론 이제 참 이까지 맞춰라 주기는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여기에 태그라도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유해 위험 평가를 할 때 우리 갖고 있는 공기구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 우리 모든 직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기록을 하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속이려 하지 마시고 임의로 하려 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쪽 공사관리자나 책임자하고 앉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는 안전까지 입회시켜가지고 어떻게 이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해를 시키고, 그 대신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걸 공유하고 있으니 여기에 서면으로 유효한 평가를 해서 이 방법이 최선이니까 약간 이게 규정에는 어긋나더라도 잠깐 동안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서면을 남겨놓고 합의를 본다면 안 되는 것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임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유효한 평가를 해서 진짜 차선의 방법이 없는지를 보고 진짜 그래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공기구해 중에 가장 많은 게 이동식 콘센트, 이게 접지가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맨날 우리가 그라인드 뭐 전기를 꼽든 뭐 여러 가지 그죠 220V를 쓰는 경우를 쓰시는데 만약에 이게 누전이 됐다 또는 케이블이 피부에 벗겨서 전기가 흐른다 하면, 만약에 접지가 있었으면 제 몸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기는 다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다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접지를 통해서 감전에 대한 위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콘센트, 사람이 핸들링 하는 거는 반드시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뭘 했냐면 요 220의 1차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전에 대한 위험을, 최근에 제가 중공업 내에서 감전에 대한 위험은 활선 작업을 하다가 나는 거 외적으로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적으로는 누전 차단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류아크 용접기인데 가져오신 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막 피복이 다 벗겨져 있고 쓰시던 거 아무도 챙기는 사람 없으니까 공구 가방 쓰던 거 차에 실어놨다가 가지고 또 가서 또 쓰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지적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피복이 안전팀은, 안전요원들은 지적하기 참 좋아요. 눈에 빠이 보이고 증거 반박이 생기면 자기들도 피곤하거든요. 제 같은 사람이 가서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우리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면 안전 입장에서는 점검물을 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점검물 내 사진 찍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밥이라 딱 맹수가 먹이를 기다리시 딱 기다리고 있다가 100%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공구 뚜껑 열고 찍는다니까. 진짜 공기구 좀 한번 줄여봅시다. 이거 대표님들이 도와주시고 책임자님들이 이런 일정 부분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 준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접지를 이렇게 페인트 된 곳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페인트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페인트를 벗겨내고 그렇게 해야 접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용접기 어사하고 접지는 좀 구분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접기 어사를 안 하고 접지 케이블로 용접 전류가 흐르면 접지 케이블이 녹는 경우가 왕왕 봤습니다. 특히 옥외 작업장에 이런 경우. 왜냐하면 용접에 한 150A 이상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접지 케이블은 60스퀘어 이하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이 녹죠. 지금 저희들 한 역할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 스텝이나 팀장이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감독자는 저희들 직책자, 팀장, 과장, 부서장, 임원, 대표 또는 스텝, 단기고사 협력업체도 담당자, 영업하시는 분, 여기 오신 분 한 반 정도 부분은 이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들어오기 위해서, 출입시키기 위해서,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기 위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아까 같이 작업 절차서,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안전교육 이런 것까지 좀 역할을 해주시고, 그날 이제 관리감독자 오신 분들은 대표가 되든 책임자가 되든 안전관리가 되든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교육 받으시고 안전보건관리, 관리감독자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시고, 공기구 점검, 인원 점검, 일일 작업 지시서, 필수 서류, 도면, 선임계, 공사일정표, 계획서, 위험 평가서, 중요물 작업계획서, 일일 공사일지, 요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 안전교육 일지, 일일 작업 인원 보고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사 게시판에 붙일 건 다 붙이고, 우리가 이만큼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냥 출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일하러 오셨으니까 교육받고 시킨 대로 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밖에 들어오는 임차, 지게차, 고소차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하이드로크레인 운전분들 법적인 교육도 1시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 자기 장비 점검하고 안전작업 수행하고 보호구 착용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또 이 역할을 하면 1중, 2중, 3중, 4중, 5중, 6중에 안전이 촘촘하게 이렇게 막아지는 거죠. 물론 작업하는
이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서 안전만큼은 2중, 3중, 4중, 5중이 돼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